윤미향 의원 오늘 첫 번째 학플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와인 모임을 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역시 경고로 끝이 났다라며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인 모임 윤미향 여당 경고로 끝.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고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구두 경고,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의원 관한 무수한 의혹에도 민주당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여론 악화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엄중 경고에 그쳤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윤미향 의원이 올렸던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여당 의원 소속으로서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 파티하고 있는 모습, 또 그걸 사진으로 올리는 어떤 뭐랄까요, 인식의 문제 등등 비판을 했고 윤 의원도 송구하다며 즉각 사진을 내렸는데 문제는 저 와인 파티의 명분이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더 불거졌고 당사자도 없는 생일 파티가 가당하냐라는 비판과 생일조차 잘못 윤미향 의원이 알고 있었다. 즉 생일도 모르면서 무슨 생일 파티냐라는 거짓 논란까지 지금 가중된 상황에서 여당이 엄중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정식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는 징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근데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는 거죠. 엄중한 표현이 붙었지만 그냥 단순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징계가 이미 지난번에 검찰에서 횡령, 준사기 등으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당직,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징계라고 하면 결국은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는,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걸 제외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엄중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 문제 자체는 단순히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국에 와인 파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 설명했지만 사실 이제 길원옥 할머니에게 준 사기를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그렇게 기소가 된 상황에서 저런 글을 굳이 본인이 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본인이 이제 기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근데 사실 이제 또 다뤄보겠지만 길원옥 할머니 쪽에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더 커진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징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준사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치명적인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법정에서 또 이제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렇게 약간 저 사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여론전을 위한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성하고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보다도 길원옥 할머님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른바 윤미향 의원 측의 해명이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인데요. 정작 길원옥 할머니 측은 윤미향 의원으로부터 생일 파티 열 테니까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일은 길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지금 생신이 틀렸다라고 했던 부분도 저 부분이죠.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서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못 전했다. 그런데 길할머니 측은 며느리분이 길할머니의 생일을 전후해서 윤현에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연락이 닿질 않는다. 그래서 본인 못 모시고 했다라는 해명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정익준 변호사님, 이 길원옥 할머니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며느리는 연락 온 거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 길원옥 할머니 관련해가지고 준사기로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신이 굉장히 정상이 아닌 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진짜로 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생신인데 내가 전화를 갖다가 드렸다. 그 다음에 계시면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의 상식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며느리가 전화를 갖다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길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렸을까? 그거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구두 경고, 엄중한 경고.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여당에서 글쎄 이제 당해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당이 지금 180명 가까이 되니까 그 국회의원 초선 의원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못 해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보면 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높게 이렇게 예우를 잘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뭐 2명의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여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좀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뭐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저는 몹시 못내 궁금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저 사진 한 장 속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의혹이 아니라 그 사진과 별개로 그 이전에 윤미향 의원이 해왔던 많은 일 중에 혹여 그 무수한 의혹 중에 제기되고 있는 뭐 여당과의 많은 이런 편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드릴 말씀은 일단 상황으로 보면 드릴 말씀이 없죠. 죄송스럽고. 그러나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게 대해서 뭐 특별히 관대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윤미향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민주당이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그런 뭐 어떤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절차, 정당성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재명 기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당직을 정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찬호 대변인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제기된 혐의 중에 어떤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결론이 나야 당도 그 이상 추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뿐이지 아마 말씀대로 윤미향 의원을 특별하게 당이 이렇게 혼이 나면서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윤미향 의원도 그 진심은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치나 처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국민께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본인의 진심이 더 국민께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기론호 할머니와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위안부의 어떤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의 순수성 또 진실성까지도 담보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